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연의학을 연구하고 있는 박민수입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암 투병 중이신 분이나 가족 중에 암 환자가 계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병원 치료를 받으시면서도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중요한 건강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병원의 표준 치료를 절대 포기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치료법입니다. 하지만 이런 치료와 함께 우리가 집에서 할 수 있는 보조적인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암 환자분들께 가장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 마시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데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수분이 충분해야 혈액과 림프 순환이 원활해집니다. 몸속 노폐물과 유해 물질이 소변으로 배출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수분이 부족하면 노폐물 배출이 잘 되지 않고 체내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해서 세포 환경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또 탈수가 지속되면 변비, 면역력 저하, 피로가 심해지면서 몸의 회복력 자체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물을 마시면 좋을까요? 첫째는 감립차입니다. 감립으로 만든 차인데 천연 비타민 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 맛도 그렇게 강하지 않아서 물처럼 많이 마셔도 좋은 차입니다. 자연의학에서는 하루 마시는 총량의 절반은 생수로, 절반은 감립차로 마실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상황버섯 달인 물입니다. 상황버섯은 면역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상황버섯은 간에 부담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암 치료 중일 때는 잠시 중단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하루 2컵 이내로 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셋째는 레몬수입니다. 생수에 레몬즙을 짜서 넣거나 레몬을 슬라이스로 잘라서 물에 섞은 물인데 비타민 C가 많고 레몬의 상쾌한 맛이 입맛을 돋우게 하고 식후 소화를 도와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분이라고 해서 모든 음료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물을 말합니다. 보리차나 감립차는 생수처럼 마셔도 되지만 녹차나 옥수수 수염차, 커피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적당히 마셔야 합니다. 수분 섭취가 충분히 이루어지면 세포의 노폐물과 독소를 밖으로 빼내는 역할을 해줍니다. 몸에 물이 부족하면 이런 노폐물이 계속해서 몸에 축적되어서 혈액이 탁해지기 때문에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서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물은 단순히 생수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일과 채소에는 적어도 70% 이상이 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생채소나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신다면 물을 조금 적게 마시더라도 충분한 양의 수분을 섭취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암 환자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과일이 바로 사과입니다. 매일 사과 하나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옛말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적정량의 사과를 섭취하면 혈관 건강 개선, 소화 기능 향상, 혈당 조절, 면역력 강화 등의 효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 골다공증, 만성염증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사과는 특히 성인병 예방에 효과적인데 사과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칼륨은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을 억제하고 혈압을 낮춰주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다량 함유된 섬유질은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혈관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고 유익한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주며 동맥경화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사과에는 신체의 니코틴을 해독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흡연자의 폐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퀘르세틴은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며 천식이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과를 섭취한 결과 천식 증상이 많이 완화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사과 껍질에 있는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가 폐 기능을 향상시켜서 보호해 줍니다. 또한 사과에 함유된 사과산, 구연산 등의 유기산 성분은 체내에 필요한 에너지 생성에 도움을 주고 우리 몸에 쌓여 있는 피로 물질을 제거해서 피로를 회복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사과의 비타민 C 성분은 피로를 일으키는 젖산의 분비를 억제하기 때문에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사과는 천연 펙틴을 함유하고 있어서 위 운동을 도와서 위장의 부담을 줄여주고 배의 가스가 차는 현상을 완화시켜주며 설사를 멈추게 하는데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사과는 천연 펙틴을 함유하고 있어서
위 운동을 도와서 위장의 부담을 줄여주고 배에 가스가 차는 현상을 완화시켜주며 아침에 사과 한 개를 섭취하면 하루 종일 위벽을 보호하여 더욱 효과가 좋습니다. 섬유질과 유기산이 함유되어 있어서 소화기관의 조절자 역할을 합니다. 위 기능 완화뿐 아니라 변비 및 설사에도 도움을 줍니다. 거의 모든 과일과 채소의 껍질에 과육보다 더 많은 영양 성분이 있듯이 사과 껍질에도 과육보다 훨씬 많은 영양분이 들어 있습니다. 껍질에만 있는 셀룰로스는 변비 예방에도 좋습니다. 흔히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아침 공복에 사과를 껍질째 한 개씩 먹으면 장이 활성화되어서 변비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키는 펙틴 성분도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은 과육 대비 3배이고 플라보노이드는 8배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사과는 100g당 57kcal 정도 되는데 보통 사과 한 개가 250g쯤 되니까 사과 한 개가 150kcal 정도 됩니다. 사과 2개를 먹으면 밥 한 공기보다 열량이 더 많아지게 되니까 다이어트 목적으로만 사과를 선택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하루 한두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피해야 할 과일도 있습니다. 떫은 감은 탄닌 성분이 많아서 소화가 약한 암 환자분들에게 위장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위 수술을 했거나 소화 기능이 약한 경우에는 위석 형성 위험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말린 과일은 수분이 빠지면서 당분이 매우 농축되어서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항암 치료 중이거나 체력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과도한 혈당 변동을 만들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암 투병 중이신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현대의학적 치료를 빠뜨리지는 마시되 현대의학에만 매달리지도 마시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대의학적 표준 치료, 즉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어느 것 하나 만만한 치료가 아닙니다. 부작용이 매우 큽니다. 특히 항암 치료는 그 부작용에 지쳐서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이 꽤 많이 나올 정도입니다. 하지만 항암 치료 중에는 반드시 보조적인 건강 관리를 병행하시길 권유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 적절한 과일과 채소 섭취, 충분한 휴식이 항암 치료의 부작용을 줄여주고 회복을 도와줍니다. 현대의학의 한계가 세상의 한계가 아닙니다. 대학병원에서 더 이상 해볼 방법이 없다고 할 때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표준 치료와 함께 자연의학적 건강 관리를 꼭 병행하셔서 좋은 컨디션으로 치료를 받으시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오늘 알려드린 수분 섭취와 사과의 효능을 꼭 기억하시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이 재산입니다. 감사합니다.